수지는 높은 벽을 넘으려고 몇 번씩 시도하고 있었지만 계속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윤수지 후보생, 뭐 하는 거야? 그것도 못 넘어? 교관의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여자들은 역시 안 되는구나. 괜히 데려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옆에서 지켜보던 남성 후보생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날 부대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경상북도 안동 시골 마을의 한옥에서 노명희가 눈을 뜹니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기상 시간은 여전히 군대식입니다. 이불을 반듯하게 개고 세면을 마친 후 마당으로 나가 태극권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규칙적인 호흡과 함께 움직이는 그녀의 몸짓은 여전히 절도가 있습니다. 마당 한켠에 걸린 태극기가 아침 바람에 펄럭입니다. 명희는 잠시 태극기를 바라보며 옛 기억에 잠깁니다. 벌써 30년이 지났구나. 운동을 마치고 부엌으로 들어가 혼자 먹을 아침을 준비합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그리고 흰 쌀밥. 소박한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켭니다. 아침 뉴스가 시작됩니다. 오늘 주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학군사관 후보생 1기가 육군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총 25명의 여성 후보생들이. 명희의 손이 리모컨을 꽉 쥡니다. 화면에는 국방색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들이 줄지어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중 한 명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수지야. 손녀 윤수지의 모습이 화면에 스쳐 지나갑니다. 20살 때부터 할머니처럼 군인이 되고 싶다고 말하던 그 아이가 마침내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명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저 아이가 내 뒤를 이으려 하다니 쉽지 않을 텐데. 1980년 25살의 나이에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특전사에 지원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야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수지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힘찹니다. 수지야, 뉴스에서 봤다. 훈련소에 잘 들어갔구나. 네. 할머니, 정말 설레요. 드디어 할머니가 걸어오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됐어요. 명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지야, 군대는 생각보다 힘든 곳이다. 특히 여자에게는 더욱 그렇지.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피를 받았잖아요. 꼭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명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 진급식에서 계급장을 달고 있는 모습, 그리고 부대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들. 그때는 정말 악착같이 버텼지. 여자라는 이유로 받았던 차별과 편견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훈련 중에 여자는 군대에 왜 와서 민폐를 끼치느냐는 말을 들었을 때, 승진 심사에서 여자는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을 견뎌낸 것은 조국을 지키겠다는 신념 하나였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호미를 들고 텃밭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상추와 배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흙을 만지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수지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혹시 저 아이도 나처럼 상처받는 건 아닐까?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이웃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명희야, 뉴스에서 봤는데 내 손녀가 군대 갔다며? 요즘 여자애들도 참 대단하구나. 네, 그러게요.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뭘 걱정해? 할머니가 그 유명한 여장군이었는데 손녀도 잘할 거야. 명희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유명한 여장군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자랑스러웠지만 이제는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그 명성이 수지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명희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일기장을 꺼냅니다. 군 생활 동안 틈틈이 적어둔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중 한 페이지에 눈길이 멈춥니다. 1985년 3월 15일. 오늘도 남자 동기들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언젠가는 그들도 나를 인정하게 만들 것이다. 젊은 시절 자신의 다짐이 적힌 글귀를 보며 명희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수지야, 할머니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마. 육군훈련소 제1교육대.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윤수지는 다른 여성 후보생들과 함께 부랴부랴 일어나 세면을 마치고 점호장으로 뛰어갑니다. 25명의 여성 후보생들이 남성 후보생들 사이에서 조그맣게 보입니다. 여자들은 저쪽 끝으로 가서 줄 서. 박준철 중대장의 거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4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체격은 여전히 우람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성 후보생들을 향한 불편한 시선이 역력합니다. 점호가 끝나고 아침 식사를 위해 급식장으로 이동합니다. 수지는 급식판을 들고 줄을 서는데 뒤에서 남성 후보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진짜 여자들도 군대 와서 뭐 하려는 건지 모르겠네. 어차피 몇 주 못 가서 울면서 나가겠지. 우리는 진짜 군인 되려고 온 건데 저런 애들 때문에 분위기만 망쳐. 수지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참습니다. 여자가 군복을 입는다는 것은 2배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이 벌써부터 현실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훈련은 체력 단련입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3000m 달리기가 이어집니다. 수지는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해온 덕분에 남성 후보생들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교관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여자치고는 잘하네. 하지만 실전에서는 소용없어. 2등 중사 김철수가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합니다. 그의 말에 일부 남성 후보생들이 킥킥거리며 웃습니다. 점심시간 수지는 같은 여성 후보생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합니다. 다들 우울한 표정입니다. 언니, 우리 정말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제일 어린 후보생 중 하나인 이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물론이죠.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수지는 자신감 있게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갑니다. 오후 훈련은 제식 훈련입니다. 차렷, 경례, 좌양좌, 우양우의 기본 동작들을 반복합니다. 수지는 할머니로부터 미리 배워둔 덕분에 다른 후보생들보다 훨씬 정확한 동작을 보여줍니다. 윤수지 후보생, 박준철 중대장이 수지를 부릅니다. 네, 중대장님. 앞으로 나와서 시범을 보여라. 수지는 앞으로 나가서 완벽한 제식 동작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박준철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습니다. 잘하네. 하지만 제식이 전부가 아니야. 진짜 군인은 전투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의 말에는 여성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저녁 시간 생활관에서 수지는 할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할머니, 군대는 정말 힘든 곳이에요.
매일매일이 시험 같아요. 남자들은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교관들도 우리를 못마땅해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께서 걸어오신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사격 훈련이 시작됩니다. 수지는 K-2 소총을 처음 만져봅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사용했던 M-16보다 훨씬 가벼워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보니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여자애들은 총도 제대로 못 들겠네. 옆에서 한 남성 후보생이 비웃습니다. 총알이 아까우니까 대충 쏘고 말자. 다른 후보생도 거들어줍니다. 수지는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참습니다. 대신 사격에 더욱 집중합니다. 할머니가 어릴 때 가르쳐준 대로 호흡을 조절하고 조준점을 맞춥니다. 탕, 탕, 탕. 수지의 첫 번째 사격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발 중 9발이 명중이었습니다. 남성 후보생들 중에서도 이런 성과를 낸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이상하네. 다시 해봐. 교관이 의아해하며 말합니다. 두 번째 사격에서도 수지는 비슷한 성과를 냅니다. 이번에는 10발 모두 명중입니다. 윤수지 후보생, 사격 경험이 있나? 아니요, 중대장님. 처음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배웠나? 할머니가 자세 잡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박준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윤수지의 할머니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수지는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가보니 민지가 혼자 울고 있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언니,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매일 남자들이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 교관들도 우리를 무시해요. 괜히 왔나 봐요. 수지는 민지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다음에 올 여자들은 어떻게 해?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해. 하지만 수지 자신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할머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할머니, 군대 생각보다 무서운 곳이에요. 매일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할머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휴대전화를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생활관 안에서는 다른 여성 후보생들의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립니다. 모두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여자는 군대 오면 안 된다고 하는 건가? 수지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증명해야 해.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윤수지가 훈련소에 입소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할머니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는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적어 보냈지만 이제는 단순한 안부 인사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지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어요. 내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명희는 손녀의 메시지를 받고 오랫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봅니다. 짧은 문장 속에 숨어있는 피로와 좌절감이 느껴집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냅니다. 검은색 양복에 가슴에는 각종 훈장들이 달려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니 예전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서야 할 때구나. 명희는 국방부에 전화를 걸어 전문 컨설팅 장군단이라는 명목으로 훈련소 점검을 요청합니다. 예비역 장군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던 국방부는 허가를 내줍니다. 오후 2시 육군훈련소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차에서 내린 노명희의 모습은 위험이 넘칩니다. 73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군인답습니다. 특전사 예비역 장군 노명희입니다. 명희가 훈련소 정문 초병에게 신분을 밝히자 초병은 깜짝 놀라며 경례를 합니다. 그 유명한 여장군의 이름을 모르는 군인은 없었습니다. 지휘 통제실로 향하는 길에 명희는 훈련소 곳곳을 살펴봅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와 비교해 시설은 많이 좋아졌지만 느껴지는 분위기는 여전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은 계십니까? 지휘 통제실에 들어선 명희가 묻습니다. 참모들이 모두 일어서서 경례를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잠시 외출 중이십니다. 그럼 중대장들을 모두 집합시켜 주십시오. 명희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습니다. 10분 후 박준철을 비롯한 중대장들이 모두 집합합니다. 박준철은 명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집니다. 20년 전 자신이 신임 소대장이었을 때 받았던 혹독한 훈련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훈련소를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명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특히 로책 훈련 상황을 직접 보겠습니다. 박준철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장군님, 로책 훈련은 아직 초기 단계라. 초기 단계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전체가 무너지니까요. 명희는 즉시 훈련장으로 향합니다. 마침 여성 후보생들이 장애물 극복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높은 벽을 넘으려고 몇 번씩 시도하고 있었지만 계속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윤수지 후보생, 뭐 하는 거야? 그것도 못 넘어? 교관의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여자들은 역시 안 되는구나. 괜히 데려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옆에서 지켜보던 남성 후보생들이 수군거립니다. 명희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교관에게 다가갑니다. 교관, 잠시만요. 네. 아, 장군님. 교관이 깜짝 놀라며 경례를 합니다. 저 장애물의 높이가 규정에 맞습니까? 네, 표준 규격입니다. 그럼 왜 여성 후보생들이 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관은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명희는 정장 재킷을 벗고 장애물 앞에 섭니다. 73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은 여전히 탄력이 있습니다. 할머니, 수지가 깜짝 놀라며 외칩니다. 명희는 수지에게 눈짓을 하며 장애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완벽한 폼으로 벽을 타고 넘어가는 그녀의 모습에 모든 후보생들이 입을 벌립니다. 어떻습니까? 여자도 할 수 있습니다. 명희는 다시 수지를 불러 자세를 교정해 줍니다. 발을 조금 더 벌리고 팔의 힘보다는 다리 힘을 이용해서 올라가세요. 수지는 할머니의 지도를 받아 다시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성공입니다. 잘했어요. 명희가 손뼉을 치며 격려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교관들과 남성 후보생들의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훈련이 끝난 후 명희는 모든 교관과 간부들을 집합시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력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신력이란 무엇입니까? 남자만의 전유물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1980년부터 2998년까지 30년간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여자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국을 지키겠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성 후보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그 신념이 다르지 않습니다. 박준철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장군님, 체력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체력적 차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군인으로서의 자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현대전은 체력보다 정신력과 전문성이 더 중요합니다. 명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후보생들이 미래의 군 간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좌절하고 포기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잃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저녁 명희는 수지와 다른 여성 후보생들을 만납니다. 힘들죠? 네, 할머니.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어요. 수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지만 의지는 굳건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특별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특별 훈련이요? 네. 여러분이 진짜 군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명희의 말에 여성 후보생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오릅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노명희는 이미 훈련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훈련소장 임태석에게 정권을 위임받은 그녀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전 교관, 전 간부 집합, 명희의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소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박준철을 포함한 모든 교관들이 부랴부랴 훈련장으로 뛰어옵니다. 오늘부터 이 훈련소는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부터 다시 교육받아야겠군요. 명희는 교관들 앞에서 차분하게 말합니다. 먼저 체력 테스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2분 안에 70개, 팔굽혀펴기 2분 안에 50개. 시작. 교관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명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시작합니다. 2분이 지나고 결과를 확인해 보니 절반 이상의 교관들이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2등 중사 김철수, 윗몸 일으키기 48개. 기준 미달입니다. 중사 이동호, 팔굽혀펴기 35개. 기준 미달입니다. 명희는 냉정하게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러분이 후보생들에게 체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작 교관인 여러분의 체력이 이 모양입니까? 교관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다음은 사격입니다. 100m 거리에서 10발 사격, 8발 이상 명중해야 합니다. 사격장으로 이동하여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에도 몇몇 교관들이 기준에 미달합니다. 상사 정민호, 10발 중 5발 명중. 기준 미달입니다. 정민호는 변명을 시도합니다. 장군님, 오늘 컨디션이 좀. 컨디션? 실전에서 적이 여러분의 컨디션을 봐주나요? 명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민호는 입을 다물고 맙니다. 점심시간 명희는 훈련소장 임태석과 면담을 갖습니다. 소장, 이 훈련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장군님. 교관들부터 해이해져 있습니다. 자신들은 기본도 못 지키면서 후보생들에게만 완벽을 요구하고 있어요. 임태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도 이미 그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특히 여성 후보생들에 대한 편견이 심각합니다. 성별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오후 훈련 시간 명희는 직접 후보생들을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여성 후보생들을 따로 모아 특별 훈련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남자들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만의 장점을 살려야 합니다. 명희는 전술 이론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현대전에서는 체력보다 정확성과 판단력이 더 중요합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세밀함과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수지가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훈련해야 하나요? 먼저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당당한 권리입니다. 명희는 여성 후보생들에게 실전 격투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체중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들을 중심으로 훈련시킵니다. 한편 남성 후보생들과 교관들은 이런 특별 훈련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만 특별 대우해주는 거 아니야?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불만이 박준철에게 전해집니다. 박준철은 고민 끝에 명의를 찾아갑니다. 장군님, 남자 후보생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만인가요? 여성 후보생들만 특별 훈련을 받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합니다. 명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모든 후보생들에게 동일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날 명의는 전체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체력, 사격, 전술이론,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체 순위에서 여성 후보생들이 상위권에 여러 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수지는 전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평가입니다. 명의는 결과를 발표하며 말합니다. 성별로 나누어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합적인 능력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결과를 본 남성 후보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여성 후보생들을 얕잡아 본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준철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받았던 훈련이 떠오릅니다. 그때 명의가 강조했던 것도 공정함과 실력이었습니다. 장군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준철이 조용히 인정합니다. 그날 저녁 명의는 교관들을 다시 모아놓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국 수호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조국 수호에 성별이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는 성별로 차별하지 마십시오. 오직 능력과 의지로만 평가하십시오. 명의의 말에 교관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지는 그날 밤 일기를 씁니다. 할머니께서 오시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제는 당당하게 훈련받을 수 있다. 할머니의 그 강인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조금씩 알 것 같다. 하지만 명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노명희가 훈련소를 장악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여성 후보생들의 자신감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남성 후보생들과 교관들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여성인권정책과 과장실. 여경숙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훈련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할머니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여경숙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혼잣말을 합니다. 45세의 나이에 국방부 과장까지 오른 그녀에게 노명희는 항상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독차지하고 있는 전설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국방부 장관님께서 보고를 요청하셨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여경숙은 서류를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국방부 장관실에서 회의가 시작됩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입니다. 여과장, 훈련소 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예, 장관님. 현재 노명희 예비역 장군이 훈련소에서 독단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경숙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인 훈련 방식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훈련소 내부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교관들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여성 후보생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여경숙의 보고는 사실을 왜곡한 면이 많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노명의 장군의 권한을 회수하고 정상적인 훈련 체계로 되돌려야 합니다. 여경숙의 제안에 여러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편 훈련소에서는 오늘도 명의의 지도 아래 훈련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다른 여성 후보생들과 함께 산악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10km 산악 행군입니다. 완전 군장을 착용하고 2시간 안에 완주해야 합니다. 명의가 설명하자 여성 후보생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떠오릅니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민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악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후보생들이 함께 출발했지만 점차 그룹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남성 후보생들이 앞서 나가고 여성 후보생들은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지는 할머니의 조언을 기억하며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걸음을 옮겨나갔습니다. 산행 중간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급한 경사면을 내려오던 중 수지가 발을 헛디디며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아! 수지의 비명소리가 산중에 울려 퍼집니다. 수지야! 뒤따라오던 다른 여성 후보생들이 놀라며 달려갑니다. 수지는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의무대 호출, 교관들이 급히 무전을 칩니다. 명희는 소식을 듣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손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가슴이 철렁합니다. 수지야, 수지야. 하지만 수지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하여 수지를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명희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명희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를 시킨 건 아닐까? 이 아이를 괜히 내 길로 끌어들인 걸까? 2시간 후 의사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가벼운 뇌진탕과 외상이지만 며칠 안정을 취하면 회복될 것입니다. 명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여경숙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경숙은 긴급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명의 장군의 무리한 훈련으로 인해 후보생이 다쳤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시 훈련소에서 철수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상 더 이상 명의를 지지할 명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음 날 여경숙은 직접 훈련소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국방부의 공식 명령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노명의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여경숙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 속에는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국방부 여성인권정책과 과장 여경숙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명희는 여경숙의 의도를 직감했습니다. 장군님의 훈련소 점검 임무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여경숙은 명령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그런 방식은 불통입니다. 성별 갈등만 조장할 뿐입니다. 성별 갈등이요? 저는 공정한 평가를 했을 뿐입니다. 공정하다고요? 어제 발생한 사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경숙의 말에 명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군님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경숙은 계속해서 명희를 압박했습니다. 여성 후보생들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셨잖아요. 명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경숙의 말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여경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병원에서 깨어난 수지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무엇이 미안하다는 거니? 제가 실수해서 할머니한테 피해를 끼쳤어요. 수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니다, 수지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너무 무리를 시킨 것 같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전 괜찮아요. 그리고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께서 떠나셔도 저는 끝까지 해낼 거예요. 명희는 손녀의 굳은 의지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사흘간 치료를 받은 수지가 훈련소로 돌아왔습니다. 이마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훈련소의 분위기는 명희가 떠나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수지 후보생, 컨디션은 어떤가? 박준철 중대장이 냉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희가 떠나고 나서 그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대장님. 그럼 오늘부터 다시 정상 훈련에 참여하도록. 다만 무리하지는 말고. 박준철의 말투에는 이전과 같은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여성 후보생들끼리 모여 앉은 점심시간,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언니, 할머니, 장군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다들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관들도 다시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고 다른 후보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김철수 교관이 역시 여자들은 안 된다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수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애써서 만들어낸 변화가 며칠 만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수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 장군님이 계실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래서 더욱 해야 하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그 노력이 모두 헛된 게 되잖아요. 수지의 말에 다른 여성 후보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전투기술 훈련이었습니다. 남성 후보생들과 여성 후보생들이 함께 격투 훈련을 받는데 체중 차이 때문에 여성들이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역시 힘이 딸리네. 뭘 배워봤자 실전에서는 소용없을 텐데. 남성 후보생들의 비웃음 섞인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기술을 떠올리며 상대방과 대련했습니다. 체중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민첩성과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상대방 남성 후보생이 당황했습니다. 수지의 움직임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지가 승리했습니다. 다른 여성 후보생들이 박수를 쳤지만 교관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운이 좋았네. 다음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날 저녁 수지는 혼자 훈련장에 남아 추가 훈련을 했습니다. 이마의 상처가 아직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수지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명희였습니다. 할머니, 왜 오셨어요? 내가 걱정되어서 왔다. 명희는 수지 곁에 앉았습니다. 훈련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다. 네. 할머니께서 떠나시고 나서 다들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수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진짜 변화는 외부의 압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에서부터 변해야 한다. 바로 너희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야. 명희는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가 젊었을 때 쓴 일기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1985년 4월 20일. 오늘도 남자 동기들이 나를 무시했다. 여자는 군대에 왜 왔냐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언젠가는 그들도 나를 동료로 인정하게 만들 것이다. 수지가 한 구절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1987년 9월 3일. 드디어 소대장이 되었다.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럽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싶다. 할머니. 수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지야, 여자가 군복을 입는다는 건 2배로 싸워야 한다는 뜻이란다. 남들보다 2배 노력해야 하고 2배 강해야 한다. 명희는 손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실력이다. 네, 할머니. 이해했어요. 그리고 기억해라. 너는 군인의 딸이자 군인의 손녀다. 내 피 속에는 조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흐르고 있다. 그날 밤 수지는 할머니의 일기를 밤새 읽었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가 겪었던 차별과 고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91년 12월 15일. 오늘 중대장 진급 발표가 있었다. 나는 탈락했다. 상관이 말하길 여자는 부하들을 통솔하기 어렵다고 했다. 분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다. 더 열심히 해서 그들의 편견을 깨트리겠다. 1993년 3월 2일. 드디어 중대장이 되었다. 남자 부하들이 처음에는 나를 우습게 봤지만 이제는 인정해준다. 실력으로 증명했기 때문이다. 수지는 할머니의 끈질긴 노력과 의지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다른 여성 후보생들을 모았습니다. 우리 모두 할머니의 일기를 읽어봐요. 여성 후보생들이 돌아가며 일기를 읽었습니다. 모두들 감동받는 표정이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니.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께서 하셨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민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포기하면 할머니의 노력이 헛된 게 되잖아요. 그날부터 여성 후보생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며 훈련에 임했습니다. 교관들이 무시하는 말을 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쟤들 뭔가 달라졌는데? 남성 후보생들도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전보다 훨씬 적극적이야. 박준철도 이런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떠나고 나서 여성 후보생들이 좌절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중간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여성 후보생들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윤수지 전체 2등, 김민지 전체 5등. 결과 발표를 들으며 여성 후보생들은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할머니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잘하고 있죠? 할머니의 손녀답게 끝까지 버텨낼게요. 윤수지와 여성 후보생들의 변화된 모습은 곧 노명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훈련소를 떠난 지 2주일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손녀와 다른 여성 후보생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수지가 전체 2등을 했다고? 명희는 훈련소장 임태석으로부터 받은 전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장군님. 여성 후보생들이 모두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윤수지 후보생은 리더십까지 발휘하고 있어서 다른 후보생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장군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임태석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주가 최종 평가 주간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평가관으로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가관 말입니까? 네. 공식적인 자격으로 초청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명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경숙과의 갈등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손녀의 마지막 평가를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평가가 시작되는 날, 명희는 다시 한번 정장을 차려입고 훈련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평가관 자격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녀의 참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임태석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 평가 항목은 무엇입니까? 체력, 사격, 전술 이론, 그리고 실전 모의 훈련입니다. 특히 마지막 실전 모의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체력 평가였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3000m 달리기가 연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지는 모든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3000m 달리기에서는 남성 후보생들과 거의 비슷한 기록을 냈습니다. 윤수지 후보생 13분 45초 우수입니다. 평가관의 발표에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격 평가였습니다. 100m, 200m, 300m 거리에서 각각 10발씩 사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할머니가 어릴 때 가르쳐준 사격수를 기억하며 조심스럽게 조준했습니다. 탕, 탕, 탕. 첫 번째 100m 사격에서 10발 모두 명중했습니다. 만점이네. 평가관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200m 사격에서도 9발 명중, 300m에서는 8발 명중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남성 후보생들 중에서도 이런 성적을 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박준철도 수지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술 이론 평가였습니다. 수지는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실전 경험담들을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력과 기동력입니다. 적의 움직임을 빠르게 파악하고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수지의 답안은 실전 경험이 바탕이 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평가로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종합 훈련이었습니다. 상황 설정입니다. 적군이 고지를 점령하고 있고 아군은 이를 탈환해야 합니다. 각 조는 작전을 수립하고 실행하십시오. 후보생들은 5명씩 조를 이루어 작전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의 조에는 민지를 비롯한 여성 후보생 3명과 남성 후보생 2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조의 조장은 윤수지 후보생이 맡겠습니다. 남성 후보생 중 1명이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정면 공격보다는 우회 기동을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적의 시선을 분산시킨 후 측면에서 공격하는 것이죠. 수지가 제안한 작전은 매우 치밀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모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조원들과의 팀워크를 발휘하며
작전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갔습니다. 김민지, 왼쪽으로 우회해서 적의 주의를 끌어주세요. 이철수, 박영수, 저와 함께 오른쪽으로 돌아서 기습 공격을 준비합시다. 수지의 지시는 명확하고 적절했습니다. 조원들도 그녀의 리더십을 신뢰하며 따랐습니다. 결과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수지의 조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윤수지조, 임무 완수, 소요 시간 15분. 평가관의 발표에 조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모든 평가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명희는 다른 평가관들과 함께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최종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후보생을 발표하겠습니다. 임태석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종합 1등, 윤수지 후보생. 훈련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성 후보생들은 물론이고 남성 후보생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단순히 결과 발표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에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명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장군님. 명희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모든 후보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가를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여성 후보생들의 성장이 놀라웠습니다. 명희는 수지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별을 떠나 모든 후보생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군대 정신입니다.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군인의 가치는 성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조국을 지키려는 신념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결정됩니다. 명희는 잠시 멈춘 후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신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평가가 모두 끝나고 명희는 수지와 다른 여성 후보생들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저희 어땠어요? 최고였다. 정말 자랑스럽다. 명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 덕분이에요. 아니다. 너희들 스스로의 노력 덕분이다. 그날 밤 명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 손녀가 증명했다.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음 세대는 내 방식보다 더 나은 길을 만들 것이다. 훈련소 마지막 날 퇴소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8주간의 모든 훈련 과정을 마친 후보생들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성취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단상에는 훈련소장 임태석과 각 중대장들, 그리고 특별히 초청된 노명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희는 손녀와 다른 여성 후보생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우수 후보생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임태석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먼저 체력 우수상입니다. 김민지 후보생. 민지가 앞으로 나가며 상을 받았습니다. 처음 훈련소에 들어왔을 때 울먹이던 그 소녀가 이제는 당당한 군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격 우수상 박영희 후보생. 또 다른 여성 후보생이 호명되었습니다. 여성 후보생들이 연달아 상을 받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술 이론 우수상 이철수 후보생. 이번에는 남성 후보생이 상을 받았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실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리더십 우수상 윤수지 후보생. 수지의 이름이 호명되자 가장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성 후보생들도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수 최우수 후보생상은
임태석이 잠시 멈춘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윤수지 후보생입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꿈에서나 그리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번 기수에서 가장 모범적인 후보생이었습니다. 임태석이 상장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임태석은 단상의 명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노명의 장군님께서 직접 수여하실 명예 여장군 상입니다. 이 소식은 수지도 모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명의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특별한 상이었습니다. 명의가 일어서서 단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름다운 상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수지 후보생. 네, 장군님. 당신은 8주 동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다른 후보생들에게 보여준 리더십과 동료애는 진정한 군인 정신의 표본이었습니다. 명의는 수지의 눈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이 상은 단순히 성적이 우수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으로서의 품격과 신념을 인정하는 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니, 장군님. 수지는 상패를 받으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모든 후보생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의는 모든 후보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단순히 훈련소를 수료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군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성별이나 편견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실력과 정신력으로 평가받는 시대를 만들어가는 주역들입니다. 훈련장이 숙연해졌습니다. 특히 여성 후보생 여러분, 여러분이 보여준 모습은 앞으로 올 많은 후배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 후보생 여러분, 여러분이 보여준 열린 마음과 동료애는 진정한 군인의 덕목입니다. 퇴소식이 끝나고 후보생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할머니와 함께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지야,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아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길이다. 할머니는 그저 조금 도와줬을 뿐이야. 명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을 거야. 네, 할머니. 임관 후에도 할머니처럼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그게 바로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다. 석 달 후 수지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녀의 첫 부임지는 경기도의 한 여단이었습니다. 부임 첫날 수지는 자신의 소대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소대원 중에는 여성 부사관 3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위님, 처음 뵙겠습니다. 여성 부사관들이 경례를 하며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수지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 간부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한중령이 수지에게 말했습니다. 윤소희, 혹시 그 유명한 노명의 장군의 손녀가 맞나?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 그럼 실력은 보장되겠네. 하지만 다른 대위가 비꼬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요즘 여자들도 참 대단하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수지는 이런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머니로부터 배운 것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수지의 소대는 전투력 평가에서 연대 최우수 소대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부사관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소희의 지도력이 대단하네. 여성 부사관들도 정말 잘해. 이제는 누구도 성별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았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여성 부사관이 수지를 찾아왔습니다. 소희님, 상담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남성 부사관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수지는 그 부사관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차를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실력으로 증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에요. 제가 보장할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도 당당한 군인이니까요. 이 일이 있은 후 수지는 정기적으로 여성 부사관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2년 후 수지는 중위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여성 장교 양성 프로그램의 교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윤중이 앞으로 후배 여성 장교들을 교육하게 될 텐데 각오가 어떤가? 연대장이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배들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군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겠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새로운 임무를 받았어요. 어떤 임무인가? 여성 장교 양성 프로그램 교관이에요. 명희는 전화기 너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내가 길을 만들어갈 차례다. 네, 할머니.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어요. 몇 년 후 군 내부에서는 이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윤수지 대위 아시죠? 그 유명한 노장군 손녀. 아, 여성 장교들 사이에서 멘토 역할을 하는 분? 맞아요. 요즘 여성 장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그분 덕분이래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여자는 군대 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여자가 군대를 바꾸고 있다고 해야겠네. 노명희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혼자서 이루지 못했던 일들이 손녀를 통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명희는 마당에서 꽃구경을 하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내 역할은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더 나은 길을 만들어갈 것이다. 수지야, 그리고 모든 여성 장교들아, 너희들이 우리나라의 희망이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여성 장교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약상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평가받는 군대 문화의 변화가 이런 현상의 배경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명희와 윤수지, 두 세대에 걸친 여장군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어 갔습니다. 조국을 위한 두 명의 여자, 그들이 만들어낸 변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역사가 되었습니다.